자, 개조일 198조 이제 삼각함수에 활용돼 있는데, 그렇지? 기존의 삼각함수랑 완전히 다른 결의 문제야, 그렇지? 사인 코사인이 등장한다 뿐이지.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삼각비 정도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앞에처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렇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에서의 길이나 넓이들을 구하는 도형 문제들이 될 거야. 당연히 이제 각이 등장하니까 그게 삼각함수 활용되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을 배웁니다. 첫 번째가 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야. 원래 코사인 법칙도 두 종류가 있어. 제1 코사인과 제2 코사인이 있는데 제1 코사인은 교과에서 빠지면서 그냥 제2 코사인만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어서 코사인 법칙부터 볼게요. 사인 법칙은 뭐라 되어 있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원은 외접원,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치?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외접원이 있을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고 얘들이 모두 얼마 같다? 2R.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야. 자, 이걸 증명하는 거는 밑에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간단해. 첫 번째, A가 예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도록 연결해서 이렇게 새롭게 구조선을 그으면 이 점을 A-하고 이렇게 해가. 그럼 A와 A' 크기 어때요? 같죠? 왜? 둘 다 호흡 BC에 따른 원주각이니까. 맞니? 그러면 결국 sin A랑 sin A'는 어때? 같지? 각의 크기만 똑같으면 sin 값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 A'에서 가만 보면 얘가 지름이니까 이건 뭐가 되니? 90도가 되죠? 그러면 sin A' 뭡니까? 뒷변분의 높이니까 2R이지, 뒷변이 2R분의 A가 되겠네. 됐지? 따라서 sin A'분의 A가 2R입니다라는 공식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A''랑 A랑 같으니까 sin A분의 N이 2R입니다 나오겠네. 아니? 그럼 B나 C에 대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제가 성립하겠죠. 두 번째, 만약에 ABC가 뭐라면 직각삼각형이라면 각A가 직각이라면 각A가 예각일 때, 그지? 직각일 때 그럼 이 변의 길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대변의 A가 되겠죠. 근데 A가 결국 2R이랑 같네. 맞네? 그러면 sin A는 sin 2분의 파이니까 얼마 되니까 1이겠고요. 맞지? 2R분의 A로 써도 돼? 안 돼? 어차피 둘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럼 sin A는 2R분의 A니까 sin A분의 A는 2R입니다.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직각일 때 성립하는 거야. 마지막 둔각일 때는 A가 둔각일 때 여기가 A가 되지만 A. 자, 어떡할 건데? 지름을 중심을 잡으시면 자,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 보여주는 것이면 여기 뭐되니? 90 되겠지? 지름을 빗변한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맞니? 그러면 자, 이 길이 얼마 되니? 2R이 되겠지. 지름이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뭐라 그랬어?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파이다. 그럼 여기가 A면은 이 각은 뭐가 되겠어? 파이 빼기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sin 파이 빼기 A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sin 파이 빼기 A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각변을 쓰면 sin 파이 빼기 A는 뭐랑 같다? 그냥 sin A랑 같죠. 따라서 sin A는 2R분의 A다. 따라서 sin A분의 A는 2R입니다.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각 A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sin A분의 A는 2R이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거고 나머지 각 BC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겠죠. 그치? 증명이 한 번은 좀 좋게 중요한 건 어때? 이 법칙을 필요할 때 잘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sin A분의 A는 sin 분의 B는랑 같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한 쌍의 대변 대각,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네 개의 요소 중에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마주보는 두 쌍이 필요해. 그치? 사인 항상 중요해. 마주보는 두 쌍이 있을 때 두 쌍, 한 쌍 중에 한 개 모르면 나머지 세 개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변의 길이 알고 한 내가의 크기 알면 다른 내가의 크기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두 내가의 크기를 알고 그들의 대변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거야.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인 법칙에서는 항상 마주보는 세트가 필요한 거야. 각 C 알고 변 B 알아봐야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각 C를 이용하려면 변 C를 알아야 되고요. 변 B를 이용하려면 각 B를 알아야 되지. 근데 있잖아, 문제 보시면 각은 우리가 세 각의 합이 항상 파이기 때문에 두 각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변의 길에 대해서는 이 변 길이 안 나와서 이 변 길을 계산할 수 있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데 변을 기준으로 먼저 누구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끈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 변이 주어지면 이 변을 이용하려면 이 각을 찾아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이 변을 옮기는 게 아니라면 이 변의 길을 이용하려면 이 각을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되겠지. 그치?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sin C분의 C는 2R이다. sin A분의 A도 2R이고 sin B분의 B도 2R이고 sin C분의 C도 2R이다. 무슨 뜻이야? 한 쌍의 대변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한 쌍의 대변 대각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을 알면 그 대각의 사인값, 또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각의 사인값을 알면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할 때? 외접원이 등장할 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거나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든지 외접원의 둘레기를 구하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다 사인 법칙은 꼭 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외접원이 딱 보인다? 사인 법칙을 쓸 마음의 준비를 하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요. 두 쌍의 대변 대각 가지고 하나의 길이나 가의 길이를 구할 때, 그치?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거나 그걸 이용할 때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랑 비교할 게 하나 비교할 게 나올 게 뭐냐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는 사인 법칙 쓰는 거야. R이 필요하거나 등장한 경우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소문자리 볼게. 이거는 뭘 가지고 풀란 얘기냐?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는 공식 지금까지 지난번 하나 봤을 것 같은데 뭐 있었니?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요거 맞지? 요거 맞지? 요거 맞지? 넓이 보니? 넓이 구하는 공식이지. 생각해. 넓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 합이지. 이렇게 된 공식 있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이용하는 거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다 또는 얘를 구해야 된다. 얘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넓이를 가지고 구하든지 넓이를 다른 공식으로 계산하든지 해서 등식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외접원 나온다. 사인 법칙 외접원은 넓이로 접근하시면 돼요. 오케이. 많이 활용될 거야 이것도 이런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변형한 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sin A분의 A가 2R이면 A는 2R 곱하기 sin A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B는 2R 곱하기 sin B로 쓸 수 있죠. C는 2R 곱하기 sin C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sin A는 2R분의 A로 쓸 수 있는 거고 sin B는 2R분의 B로 쓸 수 있는 거고 sin C는 2R분의 C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야? 변의 길이를 뭘로?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어떤 주어진 식이 길이에 대한 식인데 그 길이에 대한 식을 뭐에 대한 식으로? 각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아, 변을 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sin A, sin B, sin C를 즉 각의 크기에 대한 조건들을 뭘로?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각을 변으로 식의 성질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필요에 따라. 그럼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 세 변 사이의 길이 관계를 보셔야겠지. 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 둘씩 같은지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데 조건으로는 뭐가 준 거야? sin ABC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모양 판단하기 힘들지. 그래서 어떤다? sin A, sin B, sin C를 다음과 같이 변의 길이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삼각형 모양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식의 성질을 바꿀 때 쓸 수 있어 사용 법칙.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sin 값의 B는 얘 대 얘잖아, 그치? 그럼 2R 곱하면 뭐랑 같다? A 대 B 대 C랑 같다. 무슨 뜻이니? 삼각형의 세 내각의 sin 값의 B는 세 변의 길이 B랑 같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sin 값의 B가 2대 3대 4다. 그럼 세 변의 길이 B가 얼마야? 2대 3대 4가 되는 거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2K, 3K, 4K라고 세팅하고 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다음별 코사인 법칙은 뭐 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 할 때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혹 착각한 친구들이 있어. 세 내각의 사인 값의 B지 세 각의 B가 변의 길이 B가 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예를 들면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다 푸는 게 아니라고요. 삼각형 세례가 하면 얼마야? 180도지. 그걸 몇 등분해서? 6등분 했잖아. 그럼 가격은 얼마라는 얘기야? 30도. 얘는 60도. 얘는 90도라는 얘기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분의 1 대 2분의 3대 1. 그 비를 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내야지. 각의 크기 가지고 1대 2대 3입니다 하면 큰일 난다고요. 알겠어요? 제대로 아셔야 돼. 세 내각의 사인 값의 비가 세 변의 길이 비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관계식을 만들고 필요한 형태로 변형해 주시면 돼. 그걸로 충분히. 그치? 그러니까 살펴야 돼. 도형을. 내가 문제에서 받은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조건들 가지고 내가 어떤 법칙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뭘 써서 풀어라 이런 말은 절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런 걸 보셔야 돼. 아,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준 거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또는 다른 성질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문제 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도형 문제 알잖아. 막상 이제 문제로 어렵게 나오면은 하나 쉬워지는 게 도형이잖아, 그렇지? 이 포인트가 중요하잖아. 딱 뭔가 번뜩한 게 딱 있어 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문제 있지만 또 의외로 쉬운 건데도 막 그게 안 떠오르면 골치 아파지는 게 도형 쪽이야. 대수 쪽은
뭐 주어진 대로 그냥 쭉 식을 다루다 보면은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토익은 의외로 변수들이 참 많아요. 그때 어떤 나의 컨디션과 직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주셔야 돼. 내가 원을 막기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원이 나왔을 때는 이럴 때는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딱 대입하시면 뭐 선 그어주시고 직각 잡아주시고 해주시면은 오히려 쉽게 풀려 안 복잡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잡아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도록 문제를 다룰 수 있겠지. 그치? 자, 삼각형 ABC의 쌍을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야 돼? 그림 그리실 때 선생님 가격 크기 반영해야 되잖아요. 에이, 그림은 왜 그리는 거야? 위치각을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A, B, C 위치각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가격 크기나 길이 맞출 필요 없어요. 알겠니? 자, A가 얼마야? 10. 가격가 얼마야? 45도. C는 60도. 변 C의 값을 구하는 거지. 대각, 대변 한 쌍이 만들어졌네. 그치? 그러면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45분의 10. 사인 45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분의 10은 사인 60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10입니다. 그치? 곱하면 2루트 2c는 곱하면 5루트 3 c는 5루트 3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2, 5루트 6입니다. 그러면 되겠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A, B, C 또 그려. A, B, C 각 변비가 1이에요. 변비? 미안. 변비가 1. 변비. 변비. 미안. 갑자기 웃었네. 자, 변비가 1이고요. 자, 변 C가 3. 루트 3. 그 다음 각 B가 30도. 이때 각 A가 아니고 변 A의 크기와 각 AC의 크기 다 구하라네. 그럼 보세요. 지금 나는 이 변과 대각의 한 쌍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뭘 알아? 이 변의 길을 줬으니까 나는 어느 각을 써야 돼? 이 각, 대각을 써야 되지. 짝이 맞는 거. 그치? 그러면 사인 C분의 대변 길이 루트 3은 사인 30분의 2분의 1분의 1이 되겠다. 됐어요? 2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2. 따라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는 C는 각 C는 얼마야? 사인 60도. 맞죠? 60도가 2분의 3. 무슨 또 있는데요? 또 있어? 사인 2분의 3 되는 거 120도. 그치? 120도도 있어 지금. 맞죠? 그럼 120도는 더 안 돼. (120면) 30이면 그래도 넣을 수 있지. 왜 안 되지? 각 C가 120도면 왜 안 될까? 자, 일단 C가 60도 풀어봐. 60도. C가 60도면 이건 얼마야? 90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가게에는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의 길이는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루트 4, 2가 되겠다. 그치? A는 2가 되겠는데 120도면 해보면 되죠 뭐. 각 C가 120도면 여기 몇 도 되니? 30도인가? 그치, 30도가 되지. 30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뭐 문제 있어? 여기가 120도면 여기 30도. 맞지?
그러면 가계가 3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변 A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sin A분의 sin 32분의 1 뭐라면 그냥 볼 필요 없지. 이름이 삼각형이니까 1 되겠지. 그치? A 길이는 1이겠지. 특별히 안 될 요인이 없니? 없죠? 없으면 둘 다 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라 되냐? 둘 다 되는 거지? 아, 괜히 그럼 모두 가라 하든지 하면 신나게 안 될 이유가 없지. 그치? 만약에 어떻게 하면 세 내각의 합이 108도 정도하는 상황이라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네. 그치? 이게 그림이 봐봐. 이렇게 보면 내가 대충 그린 거잖아. 지금 모르잖아. 지금 나머지 가게 대해서는 이걸 보고 분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그치? 따져보면서 무엇을 생기지 않으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자, 두 번째 풀세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는 2루트이고 B는 60도고 C는 75도. 자, 일단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내가 삼각함수 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내 머릿속 등분을 풀어야 되잖아. 그치? 뭐야? 특수각 이용해야 되잖아. 특수각이 아닌 각이 나오면 제각은 일단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쪽 각을 보는 게 맞겠지. 여기가 지금 75도였지만 우리는 어디 봐야 돼? 이쪽 보셔야지. 몇 도야? 45도. 이게 특수각이네. 그치? 또 그걸 떠나서라도 이 각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 이 변의 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각을 이용하셔야 되지. 그치? 그치? 그런 당위성들을 계속 구해하시라는 얘기야. A, B, C 이거야 뭐 그도에게 간단하지만 나중에 복잡하게 나오면 그 속에서 삼각형도 많고요. 변의 길이도 여기저기 주어져 있고 각도 많단 말이지. 거기서 내가 어떤 각과 어떤 변을 이용할지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관점을 계속 잡아가셔야 되는 거야. 됐니? 이 변을 이용하려면 이 각이 필요한 거고 마침 또 특수각으로 나오니까 땡큐. 그러면 sin 얼마분의 45도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2가 얼마다? 2r입니다. sin 45도는 얼마인데?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분수 계산하시면 얼마 됩니까? 4. 따라서 외접을의 반지름은 2가 되겠네. 그치? 그냥 공식에 잘 때려 넣으시면 되는 문제들이야. 아, 이거 밑에 문제도 있지. 자, 밑에 문제도 보자. PPT에는 문제를 너무 넣어주면 좋겠구만. 짜증내기. 어디 볼까? 254번 보시면 A 더하기 B 빼기 2C가 0이야.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B 더하기 3C도 0이래. 이때 뭘 구하는 거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 답 쓰기 전에 일단 뭐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는데 온통 변의 길이라는 식이 있지. 그러면 아까 sin 법칙의 또 다른 의미. 세 각의 sin 값의 B는 뭐랑 같다? 세 변의 길이 B랑 같다. 그치? 각에 대한 정보 없는 마당에 세 변의 길이 B를 가지고 얘를 구하셔야 되는 맞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엘리페스 풀면 되겠지. 누가 없앨까? A 없앨까? 그러면 2 곱하기 2B 빼기 4C는 0 빼면 마이너스 5B 빼면 7C는 0 됐어요? 그럼 B는 5분의 7C 됐지? 그 다음 또 누구 없앨까? BC의 관계니까 C로 나타내자. 그러면 B를 없앨게. 이번에는 B를 없앨게. 그럼 여기다 3을 곱할게. 3A 3B 마이너스 6C는 0 얘랑 해가지고 풀게요. 자, B를 없애려면 더하면 되겠다. 5A B 없어지고 마이너스 6C죠. 그러면 마이너스 3C는 0 따라서 A는 5분의 3C 따라서 A 대 B 대신은 A 대신에 5분의 3C B 대신에 5분의 7C C 대신에 C 양면을 5C 곱하면 3 7 그지 C분의 5를 곱하면 그치? 5 몇 대 몇 대면 3대 7대 5가 되는 거고 그게 sin 값의 B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밑에 255번
각 A 대 각 B 대 각 C의 B가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1 아까 썼던 거네. 그렇지? 1이면 A 대 B 대 C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뭐 3배의 길이 B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럼 너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치? A 대 B 대 C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 B, C가 얼마인지 알아야겠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합쳐서 180도잖아. 그걸 몇 등분? 6등분 하면 한 개는 30도. 그럼 C는 한 개니까 30도. 얘는 두 개니까 60도. A는 몇 개? 세 개니까 90도. 그럼 사인 A는 사인 90도 1. 사인 B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C는 사인 30도 2분의 1. 2 곱하면 2대 루트 3대 1. 이렇게 해서 세 배의 길이가 나와. 됐지?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두 개는 결국 사인 값의 B가 세변의 길이비고 세변의 길이비가 사인 값의 B입니다. 사인 값 B 구하는데 길이가 있으니까 길이비로 바꿔야 되는 거고 길이비 구하고 싶은데 각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사인 값의 B 바꿔 푼다는 얘기야. 조건에 맞춰서. 오케이? 1-4번 자,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6대 7대 9일 때 자, 이런 방정식 푼 적 있어요? 비례식의 형태로 된 방정식 우리가 비례식 나면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A 더하기 B는 몇 K? 6K. B 더하기 C는 몇 K? 7K. C 더하기 A는 몇 K? 9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어? 순환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A, B, B, C, C, A 도는 걸 순환형 연립 방정식이고요. 순환형 연립 방식은 식 전체를 더하거나 곱해서 푸는 게 좋아. 그치? 다 더하면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두 개씩 더해주고요. 우변은 22K. 맞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K. 그럼 A 더하기 B가 6K야. 6K. 그럼 얘 몇 K야? C는 9K. B 더하기 C가 7K야. 그러면 A는 4K. 그럼 나머지 B는 2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2대 5야. 근데 세 내가 사인 코스 B니까 결국 너도 얼마야? 4대 2대 5네. 그래서 그 다음 활용 문제 가기 전에 밑에 뭐 있어요? 256번 삼각형 ABC에서 A sin A의 제곱은 B sin B의 제곱이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이냐 물었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어디서 생긴 각을 가지고 풀 수 있는데요? 물론 풀 수는 있겠지만 각은 한정적이야. 두 사인 값의 크기가 같으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분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삼각형이나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돼? 그 각이 정확하게 60도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사인 값이 정확하게 얼마? 2분의 3이랑 나와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각을 가지고 모양 판단하는 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 또 사인 A랑 사인 B가 같다고 해서 A랑 B랑 같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A랑 B랑 합이 파이가 되면 되잖아. 근데 그럴 순 없지. 삼각형에서는 세 각의 합이 180도 파이인데 둘의 합이 파이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각으로 풀 수 있겠지만 보통은 변의 길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들을 뭘로 바꾸셔야 돼?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을 바꾸자고요. 아까 기억나니? 사인 A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사인 A는 2R분의 A 아니면 사인 B 써보시면 돼. 자연스럽게 그려지니까. 그럼 사인 B는 2R분의 B. 그러면 A 곱하기 사인의 제곱 대신은 2R의 제곱 4R 제곱분의 A 제곱이 되는 거고 B 곱하기 얘가 제곱이지 4R 제곱분의
B제곱 되겠다. 이 한결에 4제곱 곱해서 알려주시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어떻다? 같다. 그럼 A, B가 어떻다? 같지? A, B가 양의 실수니까. 됐니? 무사각형이다. A, B가 같은 보다 2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답 쓸 때 여기 성분이 만든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2등변 삼각형이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 아무 점 없어요.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지 변 A와 변 B가 같다. 또는 각 A랑 각 B가 같다. 각의 크기가 됐든 변의 크기가 됐든 같은 두 변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정사각형 따로 쓸 필요 없죠. 직각삼각형은 뭐 해주셔야 돼? 각 C가 90도인 또는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주셔야 돼. 어느 각이 90도인지나 써주셔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 데서 감점 안 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인 분수 활용 문제지. 뭐야? 표시에서 4번인데 왜 이렇게 형 문제 없었어? 줄 알았네. 자, 이거 마찬가지야. 사인 A를 뭘로 바꾸고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꾸면 2R 곱해서 약분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만들어지겠죠. 무슨 삼각형? 변 A가 빗변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힘들지 않아. 자, 그래서 마지막 활용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에 실제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 안에서 둘레에 세 점을 딱 정해놓고요. 이 사이와 이 사이 거리를 재고 각도를 쟀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지름을 직접 가로질러 안 재고도 호수가에서 적당히 우리가 측면을 통해서 그 호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되니? 그림 보니까 이게 뭐야? 삼각형의 외접근이지. 뭐 써야겠다? 사이먼트 써야겠다. 그치? 그러면 외접근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대면과 대각이 한 쌍이 필요한 거야. 맞지? 어딜 봐야 돼? 변의 길이 쪽을 보라고요. 이 각이 주어지겠지만 이 변의 길을 보니까 지금 쓸모가 없단 말.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주어졌으니까 어느 각을 쳐다보셔야 되니? 이 각을 쳐다보셔야 되는 거겠죠. 얼마? 30도를 이용하셔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특수각이네 이거 이용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각을 판단하셔야 돼. 그러면 사인 30분의 2분의 1분의 대변의 길이 50m가 2R입니다. 따라서 2R은 얼마입니까? 100. 지름이 얼마다? 100입니다. 오케이? 간단한 것들이야.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예제들, 그다음 확인 문제들은 그래도 완전 딱 기본 유형들이잖아, 그렇지? 이쪽은 조금 더 많은 문제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더 복잡한 도형들, 그렇지? 왜? 단순한 데서는 잘 보이지만 이런 도형들이 막 여러 개가 겹쳐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게 좀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쪽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다른 단어에 비해서 많이 좀 빈약해. 그래서 많이 풀고 싶어도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어도 그게 많지는 않은 편. 그래도 있는 것만 풀어도 충분히 연습은 될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많은 문제들 좀 풀어볼게. 기출 문제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것들도 있어. 막 원을 막 그려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릴 생각을 하는 게 힘들잖아. 우리가 없는 데서 보조선 하는 것도 힘든데 보조원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테니까 일단 기본 유형 확실하게 연습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왜 여기서 이 각과 이 면을 이용해야 되는지 왜 여기서 사이버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답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야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게 눈에 띈다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죠. 203쪽 증명을 간단하게 먼저 해보자. 코사인 법칙 막 꿀띠가 끝나지 않아서 한번 끌었다 가자. 걔도 분명 안 올라가니까.